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하이브와 어도어,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최신 결과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판결이 다른 사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와 손을 잡았던 측근들이 연이어 법적 패배를 맛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있었던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의 패소 소식이 왜 민희진 전 대표에게 치명타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있을 뉴진스 멤버들의 재판에 어떤 불길한 징조가 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민희진 전 대표의 영향력 아래 있던 인물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활동 중단 위기에 이어 어제는 재판의 당사자였던 돌고래 유괴단마저 참패를 당했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초기에 가처분 신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법적 공방에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면 딱 한 가지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하이브와 김앤장 법률팀의 최종 목표는 민희진 전 대표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며, 그 종착지는 결국 배임 입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쏟아지는 기사들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것이 배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따져봐야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있었던 신우석 감독 관련 재판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이브와 민희진의 전쟁에서 곁가지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거대 기업 하이브가 고작 외주 제작사 하나를 상대로 죽기 살기로 싸울 이유는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전투는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만큼 엄청난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돌고래 유괴단의 패배는 곧 민희진 전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바쁜 와중에도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신우석 감독을 위해 열정적으로 증언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친분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법적 운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어도어는 신우석 감독 개인과 법인인 돌고래 유괴단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신우석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법인에 대한 소송에서는 어도어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청구액이 10억 원이었는데 법원이 이를 전부 인용했다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이례적인 완패를 의미합니다. 사건의 배경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요약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뉴진스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소속사인 어도어에게 있으며, 해당 콘텐츠가 광고 영상일 경우, 광고주 이번 사건의 경우 애플의 권리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리려면 어도어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법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신우석 감독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영상을 게시했고, 이에 대해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우석 감독이 믿었던 유일한 동아줄은 당시 대표였던 민희진의 허락이었습니다. 대표가 써도 된다고 했으니 문제없다는 논리였고, 민희진 전 대표 역시 법정에서 내가 구두로 허락했다고 증언하며 그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끔찍한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민희진 전 대표가 말로만 허락했을 뿐, 광고주인 애플 측의 동의를 구하거나 회사 내부의 공식적인 결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에서 명문화된 서류 없이 대표 개인의 구두 허락만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통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계약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대표가 독단적으로 회사 자산의 유출을 허락했다면 이는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셈입니다. 업계 관행이다, 크리에이터 존중 차원이다라는 식의 감성적인 호소는 엄정한 법의 잣대 앞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돌고래유 괴단이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역설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가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입증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향후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 박탈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배임 및 횡령 관련 소송에서 하이브 측에 결정적인 무기를 쥐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신우석 감독을 구하려다
본인의 배임 혐의를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 외에도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민희진 측은 신우석 감독의 능력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정도의 독보적인 능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나 배임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는 모르겠지만 기혼자인 신우석 감독과 민희진 전 대표가 이토록 무리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서로를 감싸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금전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신우석 감독의 대응 방식도 매우 아마추어적이었습니다. 애플 로고가 박힌 영상을 허락 없이 올렸다가 본사의 클레임을 받고도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어도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SNS에 초등학생과 싸워도 최선을 다한다는 식의 유치한 글을 올리며 객기를 부렸지만 결과는 10억 원 배상이라는 참혹한 현실뿐입니다. 이제 와서 항소를 한다고 해도 10억 원에 대한 지연이자 12%까지 계산하면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감정적인 기싸움의 대가가 너무나 혹독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돌고래 유괴단과 다니엘의 변호를 맡은 곳이 동일한 법무법인 화우이기 때문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법무법인 세종이 가처분 소송에서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변호인단을 공유하는 다니엘 측의 승소 가능성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김앤장이 돌고래 유괴단에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이브 측이 확실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에게 청구된 수백억 원대의 소송 역시 허투루 준비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에서는 확실한 부분만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금액을 확장하는 전략을 쓰기도 하기에 앞으로의 재판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벌금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쌓아올린 논리가 법정에서 무너졌고 이는 도미노처럼 그녀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객기와 오기로 버티기에는 법적 책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한순간의 말실수가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풋옵션을 날리고 수년간 법원을 오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신우석 감독 역시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자존심 대결을 멈추고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더 큰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